키워드로 살펴보는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도 키워드 포착과 함께하시죠. 오늘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답답한 입양 절차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아. 입양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 관계를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이 양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입양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유불충분으로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그 사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하는 입양을 거절당해도 사유조차 알 수 없는 현실.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입양 허락이 기각된다고 해도 왜 사유조차 알 수가 없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입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살피는 겁니까? 네, 2012년 5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요. 네.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양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입양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 또 입양 동기 등을 법원이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불허 결정이 나도 사유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는 비송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판사가 심판하게 되는데요. 네. 비송 사건은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소송 사건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이점이 있지만 심판문에 그 기각 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입양 허가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알기 전에 먼저 입양 특례법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법이죠? 네, 입양 특례법은요. 요보호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 그리고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인데요. 입양아 학대 및 범죄를 막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이유가 국내 입양을 넓히고 그리고 입양아 학대를 막기 위함이었군요. 그러면 그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입양 허가 과정이 달라진 겁니까? 예,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그 입양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 부모들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입양 전 10단계에 걸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서류 심사에서도 부모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수사 기록 조회서와 또 재산 증빙 서류, 이같이 20가지 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절차도 복잡해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졌다고 하면 입양하려는 사람들 수도 좀 많이 줄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입양 허가되는 사례 수도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입양 현황 통계를 보면요. 5, 6년 전 2,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입양 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2,000대가 붕괴되고 꾸준히 감소해서 지난해 1,05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10년에 비해 약 6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입양은 53%, 또 해외 입양은 63%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입양아 수가 줄어든 게 2012년을 기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입양 특례법이 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치가 줄어든 게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또 증가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많아진 건데요. 그전에는 수십 명 정도였던 영아 유기가 지난 2013년부터는 평균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이게 입양은 줄어들고 영아 유기는 늘어난 건데 결국 그러면 결과를 보면 입양 특례법이 목표로 이뤘던 그 제정의 취지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개정된 그 취지는 입양특례법에서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미혼모가 많은 상황에서 출생 신고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특례법의 두 가지 목표 중 국내 입양 활성화는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또 입양 아동 학대건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입양아에게 가해진 어떤 양부모의 폭력이라든지 폭행은 잘 막아지고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인 2011년과 개정 이후인 2015년 그 통계로 나눠서 비교해 봤을 때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2011년 30건, 또 2015년에는 34건이었습니다. 2011년 국내 입양아는 1,548명, 2015년 683명이었는데요. 입양아 대비 학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입양아는 절반 넘게 줄었는데 학대 건수는 너무 많이 든 거 아닌가요? 예,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신고되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면 더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입양특례법 개정이 입양아 학대를 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입양의 경우에는 또 이런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또 입양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간 입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입양도 이게 종류가 나뉩니까? 예,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기관 입양입니다. 네. 또 기관을 통한 입양은 전체 입양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입양은 모두 개인과 개인의 합의에 따른 민간 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입양의 경우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서류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절차도 복잡한데 민간 입양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 입양과는 달리 민간 입양은 법무부 소관으로서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만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입양의 경우는 그 입양특례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민간 입양의 경우에도 그 입양특례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입양이므로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의 해석입니다. 그건 왜죠? 민간 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이 허가된 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보호 아동, 즉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친부모와 양부모만 합의를 한다면 어떤 별다른 서류나 절차 없이도 입양이 가능한 건가요? 민간 입양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친부모의 입양 동의서와 입양 가족의 범죄 사실 여부, 인적 증명서 등 소득 증명서를 포함한 그런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 입양처럼 사전 자격 검토가 까다롭지가 않고요. 오히려 민간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경제력이나 아이와의 유대관계, 또 양육 의지 등을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학대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범죄 사실 조회 같은 건 좀 이런 건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러면 만약에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입양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기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 입양 허가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미한 전과에도 입양을 불허하기도 하고요.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 큰 범죄가 아니면 허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 판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군요. 그러면 입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궁금해요. 이게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사후 관리 역시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관 입양은 사전 부모 교육 8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민간 입양의 경우에는 사전 부모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또 법원의 사후 관리가 의무도 아니고요. 개인 간 합의를 통해서 양부모에게 입양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조차 통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양 이후 입양아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 파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양이요? 이게 사실 입양 한번 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걸 말하는 건데 얼마나 되나요?
개인 간 합의로 입양된 아이들 중에서 매해 평균 900여 명의 양부모에게서 파양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전체 입양 5,023명 중에 민간 입양은 3,851명, 그중 파양된 아이는 969명에 달했습니다. 2015년에도 전체 입양은 5,244명 중에서 민간 입양은 4,187명이었고요. 파양된 아이는 930명에 또 달했습니다. 네. 사실 입양을 결정하는 것도 정말 커다란 선택이긴 하지만 파양은 정말 양쪽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기관을 통해 입양을 한 경우에는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수당, 양친 교육, 의료비 지원 등 사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민법상 입양한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후 관리는 물론 사전에도 양친 자격이 쉽게 허가되면서 파양 역시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파양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입양아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사례들도 꽤 있죠? 네, 입양아 학대 사건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8월 대구에서는 3살 된 입양딸을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양부모가 입건됐고요. 2014년에는 태어난 지 25개월 된 입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 기관 입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가해 양모는 2012년 남편과 별거한 상태였습니다. 네.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아동 상담소로부터 14개월 된 피해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다가 2014년 6월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입양을 위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서류를 바꿔치기를 한 거군요. 변조를 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입양특례법 개정 취지는 분명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법령은 국내 입양을 둔화시키고 또 입양아 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공개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사후 관리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또 스웨덴과 일본은 기관과 민간 모두 아이를 입양한 후 일정 기간 시험 동거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아이의 적응 상태를 확인한 법원이 입양 판결을 내려주면 입양이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나라랑 참 다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입양특례법. 절차만 복잡하고, 결국 재정 취지는 달성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입양 부모 역시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입양에 있어서 사유 불충분 등으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에 구체적인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부모들은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기약이 없이 길어지는 심사 기간도 문제였고요. 이게 보통 얼마나 심사 기간이 걸리나요? 입양 허가 절차는 3,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또 법원에 따라서 많게는 1년 정도 걸렸는데요. 네. 시간이 걸린다, 또 순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법원에서 듣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당사자 부모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지 법원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네,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입양 허가까지 보통 3, 4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입양 요건에 대한 심리를 하다 보완할 부분이 생겨지면서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기다리는 건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되면 사유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너무나 허무하고 속상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입양 허가와 관련해 법원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 서비스의 측면에서 양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심판문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믿을 만한 양부모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아이와 양부모의 신뢰 형성 기관을 놓칠 수 있다는 부작용도 법원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